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TMF 사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지금 장기화하고 있는데 티몬이 이 가운데 본사 현장에서 환불을 시작했거든요. 티몬, 환불 자금 얼마나 모았을까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카머스 플랫폼 크게 두 가지 어떤 주범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티몬이라는 회사, 예. 또 하나는 위메프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흔히 티메프라고도 하죠. 예. 이 회사는 처음에 원래 다른 회사로 각각 출발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가 구영배 씨라고 이게 싱가포르의 Q10을 네. 경영하는 분인데요. 이 Q10의 자회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두 회사가 동시에 지금 유동성 부족이라는 게 줘야 될 돈을 지금 제때 못 주고 있는 것이죠. 티몬이나 위메프가 줘야 될 첫 번째 돈은 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들어와 있던 입점업체들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 회사들이 돈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입점업체들은 떠나가고 또 입점업체들은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소비자들의 여행권이라든지 또는 상품 구매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사건이 터졌는데요. 위메프는 그나마 피해자들이 우리가 환불 신청을 하면 그 리스트 명단은 받고 일부 여행 티켓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환불을 했어요. 그런데 티몬은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찾아간 사람에게조차 환불 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됐어야 신청은 받았는데 이 또한 언제부터 돈이 나올지 과연 돈은 전부 다 줄 수 있을지 아주 깜깜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티몬이나 위메프 거래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금 또 건전성 비율이 좋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왜 미리 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그것도 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결제 대행업체라고 해서 PG, 이 PG라는 형태의 회사로 티몬이나 위메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제 대행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일단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원격 조정을 합니다. 자, 자본금 규정이라는 것은 이 회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것을 소비가 완전히 끝나기 전 상태에서 먼저 써버린다든지 그래서 자본금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규제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에 없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바로 강제 집행명령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카머스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고 아직까지 시장의 초기 단계고 스타트업이고 이래서 체크는 하는데 안 지켜도 특별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2년 전부터요. 이 위메프하고 티몬에서 이미 자본 비율이 제로 이하로 그러니까 줘야 될 돈에 비해서 갖고 있는 시재금이 훨씬 적은 상태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서로 간의 그 이행,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걸 잘 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조처는 하지 못했다. 이 대목은 법적 하자, 아직 법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어떤 방안들이 있고 그 효과는 좀 있을까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요. 이 티몬과 위메프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부실한가. 만약에 충분히 돈의 여유만 있다면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정부가 관리한다면 충분히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티몬과 위메프가 신고한 금액을 보니까요. 줘야 될 돈, 미정산 금액이 입점업체에 줘야 될 1,700억 가량 되는데 현재 티몬, 위메프가 각각 갖고 있는 돈은 이 사람들도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까지 합하면
약 한 590억. 그러니까 이미 3분의 1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티몬과 IMF가 갖고 있는 채권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유일하게 100%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현금 유동성 자산인데 그 현금 유동성 자산이 티몬은 80억, IMF는 71억 원으로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700억을 갚아줘야 되는데 약 150억밖에 없다. 너무 그러니까 모자라네요. 90%는 돈을 줄 수가 없는데요. 현 상황이라면요. 예. 그런데 최근에 티몬과 IMF가 그 자금 회전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찰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몬 같은 경우에 오늘 정말 24시간 대기하고 밤새워서 신고는 했습니다만은 신고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돈을 줘라. 그다음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먼저 돈을 대신 주고 대위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등 또 자금을 제대로 썼느냐는 어떤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정부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티몬과 IMF의 대주주의 계열사 이름이 Q10입니다. 예. 예. 이 Q10의 오너가 구영배 씨고요. 역시 예.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대 주주가 몬스터 홀딩스라고 해서 미국의 사모펀드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회사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서로가 피해를 좀 분담하고 모기업이 피해를 분담하고 일정 규모를 탕감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또 설립지가 한국이 아니고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예. 강제할 수단이 정부로서는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정부로서는 빨리 행정 절차만 빨리 진행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이런 것을 신속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모든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대책이 완전히 나왔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Q10의 구영배 씨 일단은 좀 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러다 보면 피지사 그러니까 결제 대행사들에게는 좀 타격이 없을까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정부가 피해자의 보상 빨리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카드사에 이용 대금을 좀 환불하거나 이미 결제한 것 좀 취소를 해달라. 그걸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했고 실제로 지금 카드사의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카드 결제 시스템이요. 어떤 소비자가 바로 내가 카드를 결제하고 물건을 구입 주문을 했다 해서 그게 돈이 바로 그 위메프라든지 티몬 또는 그 입점 업체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카드사를 이제 경유하게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가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네. 소비자들이 빨리 지금 카드 회사에 신청을 해서 카드 회사에 결제 취소 신청을 하면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위메프와 티몬이 부도 위기에 빠지는 바람에 카드 회사가 이 업무도 중단을 했었는데 이게 정부의 동료로 이 업무는 지금 일단 돌아가긴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이미 돈이 넘어가 버렸다면 예. 그것은 결제 취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제한된.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며칠 전에 거래를 했다면 첫 번째로 이 위메프를 찾아갈 게 아니라 카드사에 내 사용 좀 취소를 해달라. 특히 할부로 산 경우에는 예. 20만 원 3개월 이상 이 경우에는 돈이 지금 당장 결제가 안 된 경우가 예. 많거든요. 일부 예. 예, 그런데 이 경우에도 카드사가 취소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약관에 의해서 입점 업체라든지 티몬이나 위메프의 일정 금액은 또 보장해야 준다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나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카드사가 일정 금액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 대목은 카드사의 부실이 되거든요. 예. 카드도 상장사고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카드사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그야말로 피해가 일파만파
눈덩이도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TMF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빠른 판단과 조치가 있기를 기다려 보겠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서는데 상속세 개편이 25년 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예, 상속세라는 것은 부모나 또는 어떤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예. 그동안에 우리는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50%였습니다. 예. 50%였고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 대주주 같은 입장에서는 경영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해서 70%까지 상속세율을 적용을 했거든요. 예. 자,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최고 70%인 것을 4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50%를 40%로 낮췄지만 70%짜리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전체 최고 세율은 40%로 낮춰졌다. 그래서 특히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예. 또 금액을 상속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준 대로 우리가 상속세 관련 세제가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예. 그동안의 인플레 때문에 금액 인플레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이라도 과거에 5억 하던 것이 지금 20억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 변동, 인플레분을 반영해서 좀 현실화가 필요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일반 서민들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현재는 자녀 한 사람당 상속세 내야 될 것 중에서 5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예. 이 공제 제도를 5억 원으로서 10배를 높입니다. 근데 그 자녀도 2명까지 인정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명의 자녀가 있으면 기본 공제에다가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아내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다면 17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제도 개편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정부의 안이 나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들어가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낮췄으니까 조금씩 다 낮춘 것이 아니라 30억 이상 상속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세율이 50%인데 요거를 40% 낮추니까 30억 이상 상속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제 세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세금이 좀 부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측면 또 그리고 경영 프리미엄에 대한 70%짜리 이거 엄청난 세금인데 이것을 사실 이재용 삼성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 받았던 그 상속재산의 70%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이걸 40%로 깎아주니까요. 뭐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속세 자체가 상속해 줄 돈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이니까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상속세율이 너무 높고 또 25년 동안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좀 부족하다.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개편을 하지 않고 일정 요일만 좀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당면한 가장 큰 문제죠. 네. 세금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깎아주면 깎아줘서 좋고 아예 안 받으면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금이 안 그치면 정부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가 2년째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덜 거쳐서 정부 재정에 지금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등 종합 그 세제 개편을 전부 다 감안할 때 연간 4조 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 덜 거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우리 수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가 하반기부터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법인세 쪽에서 상속세 등 개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상속세를 줄이게 되면 기업들이 가계 승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업을 폐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상속세 개편 등에 따른 세수 감면 결과는 좀 더 정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5년 만에 이뤄지는 상속세 개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